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굳어서 못 펴져요. 그래서 침대에서 몸을 천천히 굽혀가며 겨우 일어나요. 병원 검사는 멀쩡한데 여전히 아파요. MRI도 찍어봤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해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좀 나아지는데 사흘 뒤 다시 아파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포기하게 돼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운동을 충분히 안 해서겠지. 내가 관리를 잘못했겠지. 이게 내 운명인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거예요. 병원에서 못 찾는 이유를 알면 당신도 10년 고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진짜 원인을 아는 순간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져요.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매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의 일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봐요. 처음엔 평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조금 뻣뻣한 정도예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굽혀가며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출근길에 버스를 타도 별 문제 없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으니 여전히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조금 당기긴 해요. 하지만 움직이면 풀려요. 오후 2시쯤부터 조금 달라져요. 허리가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퇴근할 시간이 되면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야 할 정도가 돼요. 걸을 때도 허리가 당겨요. 버스에 앉을 때도 각도를 맞춰야 덜 아파요.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기 싫어져요. 밤이 되면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어요. 다음날 아침이 오면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요. 3개월이 지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좀 답답해져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 심각해져요. 동료들이 한번 병원 가봐? 라고 물어봐요. 3년이 지나면 절망감이 생겨요. 통증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5년이 지나면 완전히 포기해요. 평생 이럴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10년이 되면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거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삶의 질은 계속 떨어져요. 손자와 놀아주기가 힘들어져요. 산책을 못 가게 돼요. 영화를 보러 가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생각만으로 고민이 돼요.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의사는 MRI를 찍어보라고 해요.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소음이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들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디스크도 없고 뼈도 멀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의사의 설명에 실망감이 커져요. 그럼 왜 이렇게 아파요? 의사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해요. 스트레칭도 좋고 헬스장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해요. 운동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시작돼요. 유튜브에서 요통 운동을 검색해서 영상을 봐요. 며칠은 따라하다가 포기해요. 헬스장에 등록을 해요. 3개월치 비용을 내고 한 달 정도 다니다가 포기해요. 요가 클래스를 예약해요. 2주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요. 한의원을 찾아가요. 침, 뜸, 부항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비싼 의자를 구매해요. 이번엔 이 의자가 해결할 거야 생각하면서요. 척추교정 매트리스도 구매해요. 몇십만 원을 투자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요. 처음엔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일주일이 지나면 신기해요. 오, 진짜 나아졌네? 2주일이 지나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흘이 더 지나면 달라져요. 또 아파. 뭐 당분간은 괜찮을 거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해요. 2주가 더 지나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3년, 5년, 10년을 이렇게 보내요. 돈도 수백만 원을 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뭔가 잘못됐어. 혹시 내가 찾는 답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MRI도 있고 CT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어요.
최신 기술로 우리 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왜 병원은 당신의 문제를 못 찾을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의학이 찾는 문제와 당신이 가진 문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학은 뭔가를 잘 찾아요. 뼈가 부러졌으면 찾고,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면 찾고, 신경이 눌렸으면 찾고, 척추뼈가 어긋났으면 찾고, 종양이 있으면 찾아요. 이런 건 구조가 손상된 문제들이에요. 눈에 띄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CT나 MRI 같은 촬영 기계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의 문제는 어떨까요? 당신의 문제는 다른 종류예요. 기능적 문제라고 하죠. 즉, 뭔가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문제예요. 구조는 멀쩡한데 작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려면 다른 예시를 생각해 봐야 해요. 당신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엔진도 멀쩡해요. 바퀴도 멀쩡해요. 변속기도 멀쩡해요. 구조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3시간을 운전하면 힘들어져요. 자동차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요. 정비자가 자동차를 살펴봐요. 모든 부품을 검사해요. 정비사가 말해요. 엔진도 멀쩡하고 바퀴도 멀쩡합니다. 당신은 물어봐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비사는 대답해요. 글쎄요, 구조는 멀쩡한데 아마 운전을 더 조심스럽게 해보세요. 당신은 답답해하며 정비소를 나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몸도 정확히 이래요. 의사가 MRI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해봐도 구조는 멀쩡해요. 그래서 의사는 말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아파요. 왜? 의사는 구조만 봤기 때문이에요. 구조는 멀쩡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균형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해봐요. 당신의 몸은 따로따로 떨어진 부분들이 아니에요. 모두 연결돼 있어요. 마치 줄처럼요. 발에서 머리까지 하나의 긴 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발,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목, 머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단순히 뼈로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근육, 힘줄, 인대로도 연결돼 있고 또 다른 것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바로 근막이라는 투명한 막이에요. 이 근막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싸고 있어요. 마치 오렌지를 껍질이 감싸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근막들이 모두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 영향을 줘요. 당신이 옷을 입고 있는데 목 쪽에 실이 꼬여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 실이 꼬여 있으면 몸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전체 옷이 틀어져요. 소매도 안 맞고 단추도 제 위치가 아니고 허리도 이상하고 다리도 이상해요. 우리 몸도 이래요. 어딘가 하나가 꼬이거나 타이트해지면 전체가 틀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허리예요. 왜 허리가 약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허리거든요. 앞으로 굽혀야 하고 뒤로 젖혀야 하고 옆으로 꺾여야 하고 돌아도 돌아야 해요. 그래서 척추뼈도 24개나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동시에 허리는 보호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감싸고 있어요. 신경도 있고 심장, 폐, 간 같은 장기도 있고 혈관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복잡하고 약한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복잡한 허리가 언제 문제가 될까요? 다른 부분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예요. 당신의 몸이 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봐요. 모든 팀원이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팀원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팀원이 그 일을 대신해줘야 돼요. 처음엔 괜찮아요. 뭐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요. 그 팀원이 과로로 쓰러져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엉덩이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허리가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허리가 과로로 쓰러져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의사한테 가면 뭐가 될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럼 허리를 봐야지. 의사는 당연히 허리를 봐요. MRI로 허리를 촬영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결과를 봐요. 허리는 멀쩡한데요? 맞아요. 허리는 멀쩡해요. 허리 자체에는 구조적 손상이 없거든요. 허리는 그냥 과로를 당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의사는 그곳을 안 봐요. 왜요? 의사는 훈련받은 대로 해요. 의사의 역할은 구조적 손상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학이니까요. 의학은 정말 훌륭해요. 암을 찾고 감염을 찾고 뼈를 복구해요. 생명을 살려요. 하지만 의학도 한계가 있어요. 기능적 불균형은 못 찾아요. 의료기기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못 찾는 거죠. 그렇다고 의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자신의 도구로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못 찾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당신은 의사와 달라요. 당신은 당신의 몸을 전체로 볼 수 있어요. 의사처럼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요. 구조가 아니라 기능으로 봐야 해요. 움직임으로 봐야 하고 균형으로 봐야 해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보여요. 자, 범인을 찾아야 해요. 허리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대답은 엉덩이입니다. 네, 종머리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어디에 있나요? 다리? 아니에요. 등? 아니에요. 엉덩이예요. 엉덩이는 3개의 큰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둔근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우리 몸의 무게를 받쳐요. 당신이 서 있을 때 모든 무게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앉아 있을 때 이 근육이 이완돼야 돼요. 두 번째는 중둔근이라고 부르는 중간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골반이 안 흔들리게 해요. 당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잡아줘요. 마치 줄타기 선수가 막대를 잡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소둔근이라고 부르는 작은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해요. 다리를 옆으로 들 때, 뒤로 들 때 이 근육이 일해요. 이 세 근육이 함께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몸이 설 때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요. 마치 건물 기초처럼요. 건물 기초가 튼튼하면 위의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건물 기초가 손상되면 위층이 갈라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또는 경직되면 골반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척추뼈들도 정렬이 틀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나요? 위의 무게가 허리로 몰려요. 모두 허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다시 정리하면 엉덩이 약화 또는 경직, 골반 불안정, 척추 정렬 틀어짐, 허리 과부하, 허리 통증. 이 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엉덩이가 약해지고 경직될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요. 현대인은 정말 많이 앉아요.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밥을 먹어요. 30분 정도. 차에 앉아 직정을 가요. 30분에서 1시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일을 해요. 8시간이나. 퇴근해서 차에 앉아 집에 와요. 30분에서 1시간.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쉬래요. 3시간 정도. 침대에서 누워 있어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계속 눌려 있어요. 우리 체중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는 점점 굳어져요. 마치 껌이 오래 씹으면 쫀득해지듯이요. 처음엔 부드럽던 껌이 점점 딱딱해지죠. 우리 근육도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그리고 꾸준히 압박을 받으면 극도로 경직돼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앉아있는 시간과 허리 통증의 관계가 명확해요. 사무직 직원은 8시간 이상 앉으니까 요통 발생률이 60%예요. 택배기사는 계속 움직이니까 요통 발생률이 20%예요. 학생은 6시간 이상 앉으니까 요통 발생률이 45%예요. 운전사는 8시간 이상 앉으니까 요통 발생률이 70%예요. 명확하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리 통증이 많아요. 이게 증거예요. 엉덩이 문제가 허리 통증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80%가 사실 엉덩이 근육 경직이 있어요. 하지만 몇 프로나 엉덩이를 먼저 치료할까요? 거의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심지어 물리치료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았어요. 엉덩이 문제가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좋아요. 문제를 찾았어요. 이제 뭐 하나요?
고치면 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3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3분. 그게 다예요. 운동 1번. 벽에 등을 대고 앉기를 해볼게요. 이건 1분이 걸려요. 벽을 찾아요. 벽에서 약 30cm 떨어져서 쳐요.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요. 여기가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내려요.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할까요? 여기가 느껴지네. 엉덩이에서 이 느낌이 들어야 해요. 너무 낮게 내려갈 필요 없어요. 무릎이 90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무릎이 발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무릎이 발 위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만 일해요. 허리는 안 일해요. 그 상태에서 3초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와요. 이걸 10번 반복해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약 1분이에요. 왜 이 운동을 하나요? 엉덩이가 제대로 일하도록 배우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다시 걷는 법을 배우듯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제대로 알려주면 바로 배워요. 운동 2번. 의자에서 엉덩이 누르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1분이 걸려요. 의자에 앉아요. 편한 의자면 돼요. 사무실 의자, 다이닝 체어, 아무거나. 한쪽 다리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길쭉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 중요해요. 여기가 늘어나고 있네? 이 느낌이 들어야 해요. 이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요. 얼마나?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그럼 엉덩이가 더 팽팽해져요. 여기가 팽팽하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통증이면 안 돼요. 팽팽한 느낌이어야 해요. 통증을 느끼면 너무 많이 기울인 거예요. 덜 기울이세요. 팽팽한 느낌만 유지하세요. 그대로 30초.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요. 반대쪽도 똑같이 30초. 총 1분이에요. 왜 이 운동을 하나요? 굳은 엉덩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마치 딱딱한 스펀지를 물에 불리는 것처럼요. 운동 3번. 누워서 골반 풀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1분이에요. 침대나 바닥에 누워요. 등을 바닥에 붙여요.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요. 손으로 무릎을 감싸요. 이제 천천히 원을 그려요. 정말 천천히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원을 그려요. 1, 2, 3 이렇게 천천히요. 정말 큰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작은 원으로 충분해요. 다음으로 반시기 방향으로 10번. 총 1분이에요. 왜 이 운동을 하나요? 골반이 제 정렬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골반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 원형 동작이 골반을 바로 잡아줘요.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찾는 것처럼요. 정리해보면 벽 운동 1분, 의자 운동 1분, 누운 운동 1분, 총 3분이에요. 간단하죠? 언제 하나요?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점심시간에도 해도 좋고 자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밤에 더 굳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오래 해요? 최소 2주, 이상적으로는 4주. 효과는 언제부터 보여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덜한데? 라고 느껴요. 2주가 지나면 확실히 다르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4주가 지나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라고 깨달아요. 8주 이후에는 통증이 안 돌아오는 애 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만 저리는 거예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무거워요. 왜? 한쪽 엉덩이 근육이 다른 쪽보다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의자에 오래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분만 앉아도 불편해요. 이건 엉덩이 근육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꼬고 앉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쪽 다리를 꼬고 앉게 돼요. 몸이 다리를 꼬아서라도
골반 안정성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신호는 한쪽 신발만 빨리 달라는 거예요.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만 달아요. 또는 그 반대. 한쪽 다리에 무게가 더 쏠려 있다는 신호예요. 다시 말해 골반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신호는 양말을 신을 때 한쪽 다리로만 버티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리로 버텨야 하는데 자꾸만 한쪽 다리로만 버티게 돼요. 한쪽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쪽 다리로 서 있을 힘이 없다는 뜻이죠.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분명히 골반 불균형이 있어요. 더 이상 의심해야 할 수 없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병원 가서 멀쩡하다고 들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3분씩 4주 해볼 거예요. 저라면 집에서 3분 해보세요. 단 4주만.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병원 가세요. 아마 나아져 있을 거지만요. 4주 뒤에 당신을 상상해봐요. 아침이 되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요. 허리가 안 굳네? 그냥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처럼 3분이 걸리지 않아요. 10초면 일어나요. 사무실이 되어 8시간 앉아있어요. 근데 괜찮네요. 더 이상 허리를 붙잡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퇴근할 때도 괜찮아요. 퇴근길이 되어 걸을 때 다리가 움직이고 허리는 따라와요. 다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요. 허리는 그냥 따라가요. 허리가 주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처음 알아요. 저녁이 되어 공원을 한번 걸어볼까?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을 해요. 30분 산책을 편하게 해요. 밤이 되어 자기 전이 다르네요.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없어요. 밤중에 뒹굴 때 깨지 않아요. 깊은 수면을 자요. 한 달 뒤가 되어 당신은 깨닫나요? 내 몸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이게 정상이었구나. 2달 뒤가 되어 혹시 또 아프려나 걱정해요. 하지만 안 아파요. 왜? 당신은 이제 알았거든요. 엉덩이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꾸준히 해요. 3분씩 매일. 습관이 되어 마치 양치질처럼요. 10년을 통증 속에서 지냈어요. 수백만 원을 병원과 의료기구에 썼어요. 약장에 약이 가득해요. 하지만 3분이면 됐어요. 왜? 당신이 문제를 제대로 찾았거든요. 문제를 제대로 찾고 그것을 고치면 몸은 자동으로 회복돼요.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통증을 참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나이 탓이라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의사들은 구조적 문제를 찾는 거고 당신의 문제는 기능적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게 의학의 한계예요. 의학이 나쁜 게 아니고 의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류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당신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의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당신이 자기 몸의 의사예요. 당신이 지금 통증이 있다면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몸은 항상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문제야. 여기 봐. 이 부분을 풀어줘.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들었을 뿐이에요. 이제 들을 거죠? 엉덩이가 굳어있다는 신호를 들으면 3분이면 돼요. 3개월이 아니라 3주면 충분해요. 당신은 다시 살아나요. 마치 10년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그 해방 모르고 다 할 수 없어요. 매일 공원을 걸으면서 느껴요. 내 몸이 살아났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이 방법 해봤어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효과 봤어요. 이런 댓글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통증 없이 살 자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